이낙연계 개딸을 겨냥해서 가짜뉴스, 저질 정치인이 지금 결합이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어제 이낙연계의 이 싱크탱크죠. 연대와 공생 이 토론을 열었는데 여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지금 개딸이 문제가 있다. 여기 저질 정치인까지 결합이 됐다. 무슨 얘기인 건지 일단 영상 같이 보고 올까요? 오늘 수박 깨기 퍼포먼스를 이따가 할 예정입니다. 38명 됐어요. 자, 수박들! 심판하자! 이 정권은 경찰, 심지어 공수처마저 죄다 자신들의 정권의 실력을 전락시키고 태극기와 개딸로 상징되는 이런 극단적인 팬덤 정치, 이것이 저는 우리 한국의 이 민주주의의 현주소인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요, 유튜브 무당에게 맡길 수는 없잖아요. 팬덤에게 맡길 수 없잖아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 저질 지도자들한테 맡길 수는 없습니다. 네. 조 의원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한테 개딸은 어떤 존재입니까? 보통 이제 정치인을 응원하거나 아니면 네. 정당을 응원하거나 하는 아니면 어떤 주장을 응원하거나 하는 그 세력들은 늘상 있어 왔죠. 네. 그게 이제 뭐 정치인 팬클럽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뭐 특정한 뭐 예를 들면 저희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평당원 모임 같은 것들이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당이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흔들릴 때 그럴 때 이제 응원해주는 사실 응원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약간 저평가됐던 그런 정치인들을 발견해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행위들을 했죠. 대표적인 게 노사모 아니겠습니까? 그쵸.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 계속 떨어졌을 때 노사모가 만들어져서 그 정치인을 발견했고 네. 전 국민들한테 소개를 하면서 결국 이제 대통령까지 만들었던 그런 신화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긍정성이 있어 왔던 것들이 최근에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런 양상과 결합이 되면서 그러니까 서포터즈 팬클럽이 이제 훌리건화된 거죠. 네. 예를 들면 이제 축구 응원을 하는 이제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응원을 합니까? 그런데 이게 홀리거나 돼가지고 유럽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포터즈와 홀리건은 사실은 이 종이 한 장 차이일 겁니다. 근데 이 점에 있어서 네.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정치 지도자들이 네. 그런 훌리건화된 그런 그 행동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거는 정말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는 당내 언론을 차단한다든지 네. 뭐 이런 것을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꾸준하게 개딸들에 대해서는 경고를 해 오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시도는 잘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만들어진 이분들의 이제 이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도 저는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의 그 내부에서 자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이런 그 소위 이제 그 양적인 숫자로만 보면 상당히 소수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는 소수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극렬한 행동을 하는 또 이렇게 양극 훨씬 더 심해지는 그 내에서도 네, 네. 이런 양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고립될수록 더 심하게 겪어야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수가 되고 고립이 되면 행동 자체는 좀 더 극단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그런 양상인 것 같아서 큰 흐름으로는 좀 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이게 극단적인 행위들이 이제 표출되고 네. 그게 주목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얘기 중에 지금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김관욱 소장님. 네. 유튜브 무당이라고 신경민 전 의원이 지금 표현을 했어요. 유튜브 무당 동의하십니까? 그 아마 우리 좀 전에 얘기 나왔던 그분인 것 같아요. 천공.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언론에서 그분의 이름들이 자꾸 거론이 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는 것들이 정치 현상에서 나타나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오해가 되냐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뭔가가 행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 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분의 어떤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합리적으로 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더욱더 이제 그 영역에 대한 비판 수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는 그분하고는 이제 우리 개딸들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다른 영역에서의 어떤 특정 세력 열막론하고 네.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참여 정치, 민주주의에서 이들의 세력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 다 존재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비판을 하냐면 이들이 기존의 어떤 건전한 어떤 정치의 흐름을 훼손시키는 그런 경향성이 나타나고 그걸로 피로감을 주고 민주주의를 오히려 파괴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자정을 하는 그런 문화가 사실은 내부적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어떤 극단적 행위들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을 오히려 훼손시키는 효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 지켜보는 국민들, 저렇게 극단적이면 우리가 어떻게 지지를 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선거는 중도층을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의 게임인데 네. 중도층은 그런 극단적인 현상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든요. 그거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유튜브 무당 얘기를 신경민 전 의원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질 정치인의 결합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윤 의원님. 여기서 말하는 이게 저질 정치인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저는 그 유튜브 무당이 네. 그 우리 김광호 교수는 그 천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유튜브라고 자칭하나요? 따로 있죠. 그러면 당연히 그리고 그 모임은 네. 민주당 내부의 자정 모임입니다. 그럼 당연히 거기서 문제를 찾아야죠. 우리 김광호 교수께서 야권의 보니까, 유튜브 무당이다. 예, 그 본인이 생각을 하시는데 좀 보니까 본인 생각을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정광훈 목사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 뭐 지분이 있다, 기여를 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마치 공적인 사실인 것처럼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시청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다. 그리고 그 신경민 전 의원께서 그 유튜브 무당과 저질 정치인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네. 제가 이야기하려면 당사자에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막연히 제 추측으로 이야기하면 특정인에게 대한 명예훼손이 될 겁니다. 기자 출신이셔서 확실히 팩트 체크를 한번 하고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조 의원님. 예, 그 아까 그 장외 훈수 세력하고 지금 이제 개딸 얘기들인데, 네. 그러니까 훈수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바둑이나 장기 같은 걸 둘 때 바깥에서 잘 돌아 못 돌아, 잘 두네 못 두네 이렇게 훈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장외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 대국을 하는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고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한참 대국을 하는 사람들이 하수다. 그러니 자꾸 지적질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정치는 물론 바둑이나 장기 같은 건 그렇게 훈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것도 물론 프로 경기에서는 훈수를 할 수가 없죠. 그건 부정행위예요. 네. 근데 그렇게 훈수질을 하려면 절차와 제도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애 훈수 세력 혹은 개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을 얼마나 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의견을 표출하는 방식은 절차와 제도, 민주주의 형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훈수는 본인이 스스로 지금 고수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는 건데 고수인 사람이 하면 모르겠으나 고수가 아닌데 자꾸 훈수를 둔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기사를 마저 좀 보고 얘기를 좀 이어가 볼까요? 네. 어제 이 개딸에 대한 비판 비명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개딸 같은 극단 팬덤이 당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친명이 뭐라고 했느냐. 문파도 과격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같이 밑줄 좀 볼까요? 이 친명계한 관계자가 이 대표가 이미 강성 지지자들한테 충분히 여러 번 자제를 시켰고 어디에나 강성 팬덤은 있기 마련이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도 이른바 모분파라고 얘기를 했었죠. 과격한 표현 쓰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김관옥 소장님. 네. 똥 묻은 개가 왜 겨 묻은 게 나무라냐?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 다르게 보는 게 네. 극단적인 어떤 이 집단의 세력들의 어떤 행위는 나쁘다는 것, 긍정적이지 않다는 걸 공히 인정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안 좋은 일이 있었고 네. 지금도 개딸들의 어떤 과격한 행위는 안 좋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한다는 것과 인정한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지금 친명계도 이러한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자당에 도움이 안 돼요.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은 전체적인 어떤 이익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어떤 이익을 생각하고 협치하고 상생하는 그런 모습들에 보답을 하고 네. 이 뭔가 리워드를 주는 것이지 이렇게 극단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에 더 이렇게 찌푸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약간 또 해석을 또 다르게 좀 주셨습니다. 일단 이거는 친명이고 비명이고 이게 과격한 행동이 문제라는 것 자체를 같이 공유하고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거나 지금 뭐 여야 장외 훈수러가 상당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기사 좀 볼까요? 네. 상대를 악마화하기 바쁜 정치에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 민주당의 오형환 의원 어제 총선 1년을 앞둔 어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 목소리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오로지 진영 논리에 기대어 상대를 악마화하기에 바쁜 국민들께서 외면하는 정치 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헌신하던 제가 있던 곳이자 제가 있어야 할 곳, 저의 사명, 국민 곁의 소방관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네, 다시 소방관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는데 조 의원님, 오형환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할 낌새가 좀 있었을까요? 예상하셨어요? 글쎄요, 최근에도 제가 오영환 의원하고 네. 지역권이 의정부니까요. 의정부 쪽에 좀 분위기는 어떤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그때는 경선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전략공천되고 아마 그랬던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그래서 네. 아마도 준비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될 거다. 준비 좀 잘 좀 하자 같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하자 했는데 예,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저도 어제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근데 사실은 지금 뭐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다 아마 저런 국회의원으로서의 오영환 의원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정치적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진영의 어느 한 진영에 가담을 해서 상대 진영을 향해서 총을 쏴야만 하는 이제 이런 구조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아마 저런 심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참 그래서 젊은 정치인이고 제가 보기엔 아주 유능한 정치인인데 그런 정치인이 이런 정치 환경을 통해서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네. 저도 어제 그래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네, 지금 양쪽 서로 악마화하는 데에 내가 좀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이 메시지가 총선 불출마 선언보다도 더 깊게 지금 다른 299명의 다른 의원들의 마음에 좀 쏙 박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